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구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어떤 디램 매출이 이런 부분에서 31.5%를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 대부분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홍콩을 통한 외 수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중국 시장, 중국의 어떤 디램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에 가깝다. 4분기에 뭐 8%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말에는 10% 된다 했을 때 여기 자국 시장 내 수요를 자국 제품으로 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나 SK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안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경쟁이 장기적으로 잠시 반짝 올라갈 수는 있으나 중국의 어떤 내년에 어떤 디램 공장이 추가로 이제 건설이 됐을 때 물량을 쏟아내거나 또는 추가로 더 건설이 됐을 때 물량을 대거 쏟아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중국은 빠르게 기술을 갖춰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시장 빼놓고 나머지에서 다 이렇게 밀려나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진단을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미국 매출이 너무 높아요. 전 세계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제 입장에서 이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별 규모를 보시면 삼성전자 선두 경쟁을 벌이고 36%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자회사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자회사가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자금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HBM 매출이 타 어떤 회사들에 의해서 출시가 돼서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영향이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미국 시장 매출이 미국 시장이 매출이 너무 비중이 커요. 한 군데 비중이 크다. 그래서 2025년 8월 14일 이렇게 구글 자료 뉴스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매출이 27조 8,344억 원, 상반기 전체 매출의 39조에 69.78%, 거의 70%에 달했다. 근데 만약에 한 군데 너무 오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전 세계 시장 경쟁력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 경쟁력이 있다면 골고루 매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거든요. 2020년, 2030, 2023년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 중 미국 비중은 39에서 53%였습니다. 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중국 비중이 SK 하이닉스 2024년 상반기 기준 29.8% 30%였는데 조금 이렇게 중국 시장이 이 정도도 그래도 낸드 플래시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디램 어떤 자금률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때는 자기네 수요를 충당하고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서 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서는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신제품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이렇게 범용 반도체, 이렇게 중저가 반도체에 있어서 이렇게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죠. 70%가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 반도체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 SK 하이닉스의 어떤 SK 이동통신하고 이렇게 매출 이런 데 빼놓고 나머지 특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증거가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자회사를 때 정리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아마 향후 이렇게 자금이 반도체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금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시장이 자기 디램 점유율이 10%까지 돌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에 공장을 완공을 했을 때 또는 그 후에도 계속 공장을 완공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해서 딱히 어떤 신산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캐시카우가 생겼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한 군데 비중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도 옛날 섬유산업 같은 거 석유화학 산업도 호황이었다가 중국의 저가 이렇게 자기 국내의 시장의 것을 다 담당하고 싸게 저가로 밀어내니까 지금 다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롯데케미칼도 한때는 호황이었다가 이렇게 되고 SK도 화학회사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태강산업 같은 데에도 석유산업에서 그 강자였는데 엄청나게 흑자기업이죠. 장기적인. 근데도 영업 손실을 대거냈어요. 신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애경산업을 인수하고 화장품사를 진출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시장의 자국 시장을 카바를 자기네 제품으로 하고 저가로 밀어냈을 때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서 중저가 범용 반도체가 7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중국이 향후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캐시카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반도체 외에 딱히 이렇게 뭐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이기주 그 외에 그 삼성이나 SK도 이렇게 상당히 고민 중에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배터리에서는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 배터리 영업 손실이 지금 2025년 2분기에 영업 손실이 4,176억 원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회사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자금, 향후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좀 몸집을 좀 줄이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지만 미국 비중이 70%라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문시가 되는 것이죠. 골고루 매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군데 매출이 너무 크다. 만약에 한 군데 매출이 HBM이나 다른 회사들이 싸게 공급을 하거나 기술을 같이 납품을 했을 때 곧바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캐시카우를 만들라 했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배터리는 중국이 강자예요. 그래서 중국이 싸게 밀어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배터리가 전망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기술이 아니고는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딱히 캐시카우가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석유 같은 것도 2015년도에 1,442억 원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유 화학 정제, 석유 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케미칼도 지금 영업 손실이 되고요.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이런 거거든. 섬유산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기본은. 네네. 그래서 딱히 캐시카우가 삼성조차도 안 보인다. 삼성의 캐시카우가 지금 삼성바이오였는데 그걸로는 좀 삼성바이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면 9,623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는데 이 정도로는 반도체가 만약에 흔들릴 때 커버가 좀 어렵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중국이 만약에 디램 시장에 있어서 10%를 차지한다면 향후 이렇게 AI 시대라든지 모든 것이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로봇도 등장하고 그래서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중이 매출이 커진다 할지라도 중국 시장이
자기네 수요를 감당하고 중국 시장의 비중이 30%씩 납품을 하고 있는데 떨어져 봐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도체 산업은 투자할 여력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투자는 많이 해야 돼. 번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번 돈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 중국 범용적인 반도체 시장이 70%라서 거기는 신기술이 딱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향후 이제 가게 될 때 거기에도 이렇게 신기술이 저가로 이렇게 막 신기술을 탑재한 이런 디램이라든지 반도체가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 기존의 건 쳐다보지도 않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기술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부분을 회사차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가 된다. 한국의 어떤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국 수출 무역 흑자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수출에 있어서는 2024년도로는 518억 달러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일단 반도체 비중이, 삼성 비중이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한 18% 이런 게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사업에 꽤 많은 비중을, 일본의 자동차 산업 비중이 GDP의 10%다. 그다음에 일본의 자동차 산업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17.1%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 자동차 수의 30%인데 이게 중국이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서도 대거 이제 향후 전 세계 최대 공급국, 최대로 많이 이렇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예요. 3천만 대 넘는다고요. 우리나라가 400 몇십만 대, 일본도 아마 그럴걸요. 중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가 3,128만 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도 한 400 몇십만 대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죠. 문제가 크게 됩니다. 앞으로 향후 미래를 보고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래 이렇게 대비를 안 하면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것이.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배터리 분야에서도 그렇고, 배터리 다 중국 거 갖다 쓴다 그러던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못 만들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저가 공세로 나올 때 전 세계가 상당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보호무역이 강해지거나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국은 이제 상하이 중심의 중국 금융 시장을 꿈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할 때 아시아 통화를 반드시 추진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네.